국민의힘에서는 계엄과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문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자,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 기억하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오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이겼다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발언이었는데, 그러면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에 남은 건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했습니다. 분명한 사과를 했고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의 계획을 당이 듣지 못했다는 부분도 말을 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려갔을 것이다. 달려가서 막아 세웠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이번에 강조했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송을 접하고 난 이후에 저 발언에 대해서 부정한다거나 저 발언을 방송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당 지도부도 김광석 변호사님 어느 정도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는 동의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탄핵 전국 당시에는 한 40% 네. 이상이 이 탄핵에 이제 반대하는 그 기류가 굉장히 보수층이 강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란죄로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조기 대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일부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네. 승리를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까 85%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아까 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고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기 대선 실시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부의 어떤 타당한 명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폭거, 악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린 거 맞지만 네. 그래도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 비상계엄 절차가 사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승복을 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번 탄핵이랄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없이 제가 볼 때는 대선을 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일부 김문수 후보랄지 굉장히 그런 부분 탄핵에 대해 두둔하고 있는데 저렇게 두둔해가지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도부 상의를 하든 안 하든 네. 저 어떤 윤희숙 연구원장의 저 방송 자체는 그건 아주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도 그렇게 반발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성 지지층 일부가 반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결국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보수층의 어떤 목소리를 이제는 대변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그리고 어제 윤희숙 원장의 연설 내용 중에서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은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 이 부분을 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겠다라는 목소리가 또 눈길을 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줄 서는 정치,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들은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야당 국회에서 말하는 그 탄핵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그 줄탄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고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유일한 방식이 계엄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 책임을 져서 파면이 됐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윤희숙 연구원장이 얘기한 게 일종의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름이 찼다. 그래서 그 고름을 차는 데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권력구도 개편이나 어떤 개헌 그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는 뭐 이 시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그런 줄타내기나 여러 가지 입법 독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여하튼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로서 어떻게 보면 그 일방적인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내가 대통령실, 대통령의 권력에 조금 치우친 게 아닌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어떤 당 대표가 만들어지는 리더십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지적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다라는 부분 뭐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심으로 발현된 줄탄핵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권력에 줄 서는 정치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몇 마디 뭐 구구절절 옳은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선 경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보십시오. 지금 주요 후보들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아직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역시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기까지 자기의 정치적 자산만을 얘기하지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이것을 계기로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될지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벽하게 관계 정리를 해야 된다. 출당해야 된다. 탈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윤희석 이 여의도 연구소원장이 이런 방송 연설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당의 입장으로 들리지 않고요. 저는 이 대선 국면에서 얄팍한 정치적 계산 이 이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건너서 탄핵의 강을 건너서 만나는 사람이 한덕수 대행이고 그분과 단일화를 해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하면 이게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겁니까? 아직도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대면서 아닌 것처럼 그냥 이중 플레이하는 거다. 어제 연설은 뭐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의 평가였습니다.